근데 요즘 TV나 유튜브에서 잇몸약 진짜 많잖아요. 근데 광고 보다가 보면 그렇게 잇몸약으로 잇몸이 좋아지는 치과가 굳이 왜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서 무섭긴 한데요. 이실직고를 하자면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잇몸이라고 함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광고들도 밑에 자세히 보면은 보조제라고 명확하게 써져 있을 겁니다. 환자분들이 드시고 효과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플라시보로 저는 대부분 판단하고, 잇몸약의 성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영양제의 영역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영양제의 영역은 치료의 범위가 한계가 있고, 식약처나 허가를 내주는 허가기관에서는 안전성을 1순위로 봅니다. 이게 그냥 밀가루 제품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식약처가 걱정하는 건 효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효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안전성을 1순위로 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들을 우리가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잇몸이 스스로 자라나거나 좋아지지는 않고요. 어디까지나 보조제 정도의 역할만 한다. 그리고 잇몸을 이루는 구조가 잇몸의 연조직, 그러니까 물렁살들과 그 살을 받쳐주는 뼈가 있습니다. 모든 몸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이 약물이 들어갔을 때 일단 몸에서 소화가 되고 혈관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 전신으로 다 뿌려집니다. 그래서 잇몸에만 딱 타겟으로 작용하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잇몸약만 특화된 이런 것들이나 시중에 파는 비타민제나 약효는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물론 성분은 다릅니다만은 특정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과거에 우리보다 의료 선진국이었던 데서 잇몸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와가지고 의약품으로 판매를 막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조차도 이제는 의약품으로 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의약 외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고요. 잇몸약을 먹고 드라마틱하게 이가 튼튼해졌다, 이런 것들은 과장 광고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잇몸의 치료는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요, 화장실에 물때가 끼는 거랑 똑같습니다. 계속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따뜻한 물도 썼다가 찬물도 썼다가 하고 샴푸, 린스, 각종 막 화학 제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고 나오면은 물곰팡이가 막 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청소를 하죠. 오래 묵은 것일수록 잘 안 닦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락스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근데 뿌려만 놓으면 걔네들이 다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문질러야 됩니다. 치과는 그런 곳이. 결국에는 잇몸은 직접 긁어내고 치석이 쌓이는 걸 파내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고,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영양제를 먹는 것이지 영양제를 토대로 만사오케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팔리잖아요. 계속 팔린다는 거는 그래도 효과를 본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한데요. 그만큼 영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브랜딩이 잘 된 거죠. 치과 외적인 제품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 바카스 같은 경우에도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카페인도 들어있고 타우린도 있고 아주 있는 편인데, 바카스가 거의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만병통치약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바카스 한 해 매출이 엄청난 걸 알고 있습니다. 1000억대가 그냥 넘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여러 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들인데, 어찌됐건 사람들이 바카스 하면은 피로를 풀어준다, 이런 것들이 또 각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먹으면 피로가 좀 낫겠지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만큼 꾸준하게 광고적인 면도 좀 있을 것이고, 이게 질병을 치료하느냐 하면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퇴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게끔 하는 선에서 최대한 광고나 마케팅도 하고 쌓여왔던 이미지들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그것들이 치료제냐? 아닙니다. 그러면 원장님 병원에도 잇몸약만 그냥 믿고 먹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분들도 계실까요? 당연히 많죠. 그런 경우에는 지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곳이 오기 싫은 곳이고 두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약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약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잇몸 치료제를 오랫동안 먹었는데 왜 잇몸이 안 좋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 그런 경우는 힘들죠. 결국에는 치과는 큰 이 의료 영역에서 보면 외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약으로 누르진 않잖아요. 일단은 꺼내고 추가적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을 먹고 이런 게 순서지,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겠다는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약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원하시면 드세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치료의 영역에서 아주 한 귀퉁이에 있는 보조제일 뿐이다. 먹어도 안 먹어도 사실은 상관없는. 그러면 치과 치료를 미루고 잇몸약만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샤워실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때가 가볍게 쌓였으면 금방금방 지워집니다. 10년 이상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닦입니다. 그러면 벗겨내다 보면은 이 타일 도배한 것까지 벗겨집니다. 치아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그런 묵힌 치석들을 가지고 오신 환자분들을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은 치아가 시리니까 병원에다가 화를 냅니다. 나는 잇몸만 관리 잘 된다, 너네가 스케일링 잘못해가지고 지금 나 시리잖아.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쌓여왔던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요새 치과에서들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치과를 자주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할 게 없어져요. 관리만 탁탁 하면 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정말 보험 수가를 아주 짠돌이처럼 잘 잡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아주 잘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료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혜택입니다. 다만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가 너무 지나치게 낮다. 근데 거기서도 잇몸 치료랑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잡아놨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잡아놨냐? 그만큼 효과가 있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 잇몸병, 풍치, 치통 이런 것들을 오래 방치하고 약으로 버틴다. 이거는 약이든 영양제든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거고, 아프다 싶으면은 아픈 그 순간이 내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가장 덜 아프게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치과는 공포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관리를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고, 저도 치과 진짜 너무 싫어요. 지금 치과 의사지만 아프기만 하고, 닦으면 무슨 그렇지만 와야 됩니다. 저도 경험이 똑같이 있습니다. 저도 일반인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치과대학을 26살 이때 들어갔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스케일링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치아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관리를 대충 했는데, 치과대학을 가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더니 막 치석이 막 치아를 다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까냈는데 치통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엄청 고통스러웠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초음파 스케일러를 갖다 대기만 해도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하나 손으로 다 긁어내줬어요. 그랬는데 치실도 안 쓰고 했는데 쓰고 관리가 되니까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만 톡톡 받아줘도 아주 가볍게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치료할 게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미리미리 내원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만은 질환이라는 것은 문제가 터지면은 아주 늦습니다. 특히 잇몸은요. 잇몸은 항상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름이 터지고부터 아픕니다. 왜 우리가 여드름 같은 거는 고름이 차기만 해도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잇몸은 안 그래요. 고름이 차도 안 아플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방치하시다가 고름이 더 부풀어 오르고 막 아프고 냄새나기 시작하면 오시는데, 그런 뼈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발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과에 대한 공포는 그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시고 하시면은 정말 할 게 없어집니다.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냥 내 잇몸 건강하고 싶어서 좋은 의미에서 사 드시는 거긴 하잖아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정기 검진 말고 약 대신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1번은 항상 정기검진을 6개월 1년 단위로 다니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스케일링 같은 거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번은 치실 같은 거를 잘 써주자. 그리고 적어도 저녁에는 꼭 양치를 빼먹지 말자. 특히 술 먹었을 때 꼭 하자. 이게 3번이겠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이 거의 한 3-4만 명 되거든요. 제가 통계를 내진 않습니다만은 많이 듣다 보면 이제 각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사람들이 자기 전에 술 먹고 이러면 양치를 빼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아직까지도 치실이라는 것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열에 한두 명이에요. 요새는 나한테 투자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기보다는 장비빨을 많이 세웁니다. 칫솔 같은 거는 내 치아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하나 고른 다음에 자주 바꿔가면서 쓰면 됩니다. 저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써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전동 칫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치실 한번 하는 게 낫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 점심 이럴 때는 오히려 계속 입이 활동을 하고 침이 계속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잘 때는 침이 일단 고여있고 침의 분비도 바뀌고 침 분비량도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 내가 양치를 안 하고 잔다는 것은 세균들한테는 축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 터져요. 하루에 큰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조금씩 어딘가 스며들어 있을 겁니다. 잇몸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아주 대형 제약회사의 브랜드 제품들도 있고 인스타에 과장 광고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지 마시고, 내가 먹겠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 비용을 아끼고 좀 유익하게 쓰고 싶다,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종합 비타민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어요. 그 남는 돈으로 치실 같은 거 사세요. 쿠팡에 이런 데 보면은 일회용 치실 벌크로 팔거든요. 그런 걸 사놓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 침대 옆에 조그마한 휴지통을 갖다 놓고 양치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간단하게 독서를 합니다. 컨셉 아니에요. 네, 한 2장 정도 읽습니다. 그러면서 치실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리고 치실을 거기다 버리고 잡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잇몸 영양제 대신에는 치실이 낫다. 치실이 훨씬 낫고, 그 돈으로 치과 한 번 더 오시는 게 낫고, 그래도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종합 영양제 1-2개 정도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굳이 잇몸만을 위한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드실 이유는 크게 없다.